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어제 이 책을 소개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렸었잖아요. 제가 동영상 작업을 잘못해서 앞부분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첫 부분을 다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우선 이 다이어트는 운동 1할, 식사 9할. 굉장히 책 제목이 임팩트 있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궁금하시지 않나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을 쓴 저자는 모리 다크로라는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고요. 이렇게 생기셨네요. 몸도 좋으시고 굉장히 얼굴도 잘생기시고 예, 근육질의 남자분이신데요. 이분의 이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물리치료사, 미용 교정 전문가, 발끝에서 얼굴까지 우리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전문 바디 메이커로 활동하고 있으시대요. 그리고 다이어트는 운동 1할, 식사 9할이 대형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일본 열도의 고영양 밀도 다이어트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보다 식사가 더 중요하다는 고영양 밀도 다이어트가 논쟁의 이슈가 되면서 일약 다이어트 업계의 스타로 떠올랐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는 자신이 전문 운동 트레이너이면서도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은 없다. 식사가 10할이다라고 단언한다. 그는 일본 시가현 출신으로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800m 전문 중거리 육상 선수로 활약했대요. 그리고 대형 헬스클럽이 퍼스널 트레이너 경험을 한 후에는 2009년 도쿄 에비스에 자신의 스튜디오를 오픈했고 이후에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 대중 매체를 통해서 바디 메이크업과 다이어트의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현재는 수많은 영화배우, 탤런트, 그리고 탑스타와 패션 모델을 고객으로 관리하면서 일본 최고의 트레이너로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의 또 다른 저서로는 근력 운동으로는 뱃살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네요. 이 책을 제가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도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저의 다이어트 체중을 저는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적거든요. 잘 보이실까요? 이게 적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6월 24일 몸무게가 74.8이었고요. 오늘 현재 몸무게가 63.5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개월 만에 무려 11.3kg가 감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몸무게는 저도 여러 다이어트를 해봤지만 굉장히 쉽게 감량을 했어요. 뭐 예전처럼 음식을 많이 줄여서 소식을 한다거나 운동을 뭐 빡세게 해서 뭐 이런 다이어트는 전혀 안 했고요. 왜냐면 저도 제가 지난 영상에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예전 몸무게가 이랬었거든요. 이게 이쪽 사진이 작년 5월달 사진이에요. 5월달 이제 어느 축제에 가서 저희 신랑하고 찍은 사진인데 얼굴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끔찍합니다. 이거는 최근 사진. 이거는 이제 몸이 가벼워지면서 제가 이제 바깥에 산책로 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 몸 상태에서 운동을 무리해서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 무릎에 무리도 많이 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뭐 센터에 있는 어떤 운동 뭐 다이어트 댄스라던가 또 다른 어떤 종목들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환불받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체중이 감량된 다음에 이런 운동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음식으로만 조절을 해서
운동을 살을 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해본 다이어트 중에 가장 쉬운 다이어트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저를 비웃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그랬어요. 다이어트가 이렇게 쉬운지 처음 알았거든요. 예. 그리고 몸에 무리도 전혀 안 가고 이제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 제 얘기는 또 다음에 또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의 저자 모리 다쿠로는요, 그분의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시잖아요. 뭐 헬스 트레이너였고, 필라테스 강사고, 그리고 현재는 뭐 수많은 영화 배우, 탤런트, 그리고 탑스타 패션 모델을 고객으로 이제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께서는 여기 책 제목에도 알려주지만, 운동은 일할, 식사가 구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이어트는 운동이 아니라 식사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히려 이분은 단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다이어트에서 열할. 여기서는 책 제목에서는 식사를 구할이라고 했지만 이분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18 이렇게 발음이 좀 이상한데 열할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다이어트에는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전체에 걸쳐서 식사를 제한하지 말고 개선하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무모하게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소식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전보다 먹었던 음식의 양을 대폭 줄이고 식사량은 굉장히 줄여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배고픈 게 오래 가겠죠. 예. 그러니까 배고픔을 참아야 됐고 그리고 뭔가 다이어트를 하려면 우선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뭐 일단 우리가 우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피트니스 센터 가서 등록을 하잖아요. 뭐 월권이든 연회원이든 끊어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먼저 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예전엔 그랬고 그런데 예전에 물론 저도 다이어트를 해서 살은 뺐어요. 뺐는데 요요가 와서 다시 이전보다 더 많이 찌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또 일종의 뭐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남들 이모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을 빼서 자신감이 업이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요요가 와서 다시 살이 찌니까 내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남들 보기에도 참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자책감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이어트는 건강하게 해야 되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아야 되고 배고픈 다이어트는 하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들도 보면 거의 배고픈 다이어트는 100% 실패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유튜브 영상을 올릴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저자분께서는 이제 트레이너였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분을 찾는 고객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러 오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먹고 있던 음식은 전혀 변화를 주지 않고 무조건 이제 살만 빼주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이전에 뭐 좋아했던 음식들, 뭐 빵, 케이크, 달콤한 음식들, 뭐 고기, 우리 많잖아요. 시중에서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우리 혀를 자극하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계속 먹어가면서 이제 운동으로 내 살을 빼달라고 이렇게 이분한테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결과적으로 자기가 이제 왜 그들이 오랫동안 센터에서 운동을 하면서 살이 안 빠지는지 본인도 이제 딜레마에 빠졌고
결과적으로 이분이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해서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식사를 개선하는 것만이 다이어트의 정도이다. 그래서 이 자신의 고객들에게 이제 설득을 한대요. 그래서 식사 제한이 아니라 식사를 개선을 해서 운동과 같이 병행을 할 것을.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고객분들은 이제 효과가 좋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요요가 안 생기고, 예,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고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고강도의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이 뭐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굉장한 에너지가 소비되고, 우리가 만약에 고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체지방이 타는 것이 아니라, 체지방은 일종의 비축형 에너지이기 때문에 당장은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강도 높은 운동을 해도 그때 소비되는 거는 대부분 즉효형 에너지인 글리코겐, 즉 당질이라는 거죠. 당질은 간과 근육에 축적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 당질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이제 비상사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그것을 이제 원상복구하려고 뇌에다가 막 신호를 보내는 거죠. 주인님, 빨리 초콜릿, 빵, 국수, 이런 거 빨리 주세요. 빵. 이렇게 해서 당질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고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단계 땡기는 거죠. 그래서 실컷 운동하고 또 단 거 먹고, 그러니까 살은 안 빠지고 악순환에 계속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운동은 하는데 살은 안 빠지고 재미는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운동을 그만두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즐겁게 운동을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뭐 아주 단기간 안에 내가 작정을 하고 살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악순환에 빠진다는 거죠.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운동의 메커니즘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분 얘기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런닝머신을 저도 예전에 많이 해봤지만, 런닝 30분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가 200칼로리예요. 200kcal예요. 이걸 만약에 한 달 30일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을 꼬박 채워서 런닝머신 이렇게 걸어야 6000kcal가 소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지방 1kg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7200kcal 에너지와 맞먹는데요. 그러니까 7200kcal를 소비를 시켜야 우리 몸에서 이 지방 덩어리가, 그것도 1kg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매일 30분씩 러닝을 해도 200kcal인데, 그러면 한 달에 아까 6000kcal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kg도 태우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운동 끝나면 또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또 먹고, 예를 들어 뭐 달콤한 빵 한 개, 누가 뭐 어디 뭐 모임에 가서 또 친구가 불러내서 또 아침에 오전에 운동을 했어. 근데 이제 또 오후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 운동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수영을 했다. 수영을 만약에 자유형을 30분간 계속하면 250kcal가 소모가 된대요. 그러면 한 달 내내 수영을 해도 1kg의 체지방만 분해하는 셈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운동한 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따라 붙는다는 거죠. 근데 수영을 저도 예전에 잠깐 했지만, 수영 후에는 굉장히 허기가 지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몸에서 뭐 단계 땡긴다던가 이렇게 해서 또 먹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식욕, 수면욕 뭐 이런 것들은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의지보다도 사실 앞서가는 거죠. 내가
이런 거에 좌절,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고 와서 내가 뭐 단계 땡겨서 먹었다 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게 인간, 뭐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 내가 의지가 약하다던가 뭐 이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무조건 굶고 소식하고 뭐 식사의 양을 제한하고 운동 빡세게 하고 이렇게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책을 보면서 내 몸에 다이어트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요. 잘못 우리가 접근을 하면 우리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살이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요요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소개해 드릴 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이어트를 하자고 식사를 무조건 줄이실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운동을 빡세게 할 것이 아니고 식사를 제한하지 말고 개선을 해 가라는 거죠. 한번 적어 보세요. 식사를 제한하지 말고 개선해 나가면 된다. 다시 식사를 제한하지 말고 개선해 나가면 된다. 식사를 제한하지 말고 개선해 나가면 된다. 페이지 28페이지에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이제 운동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왜 즐기는 자를 당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하면서 운동을 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이어트 한다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단지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의무감에서 운동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즐겁게 내가 운동을 하고 또 그게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서 살 빠지는데 그것만큼 좋은 운동이 어디 있겠어요. 네.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이 책 33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운동을 저희 고객님 중에서도 보면은 운동을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운동의 강도를 보면 굉장히 고강도의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보면은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운동의 의존도가 높아진 거죠. 근데 그분들의 몸을 제가 이렇게 관리해 드리다 보면은 그분들이 날씬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고강도 운동을 하시고 또 운동을 꾸준히 오래 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살이 많이 쪄 있으시더라고요. 네. 결코 날씬하지는 않으시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운동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어느새 의존도가 높아서 멈출 수가 없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식생활 조절과 식욕 억제가 안 되는 악순환에 빠진대요. 그리고 이렇게 운동 중독 상태에 빠지면 만성 피로와 근육 손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몸을 망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제가 그때 일을 안 하고 있을 때거든요. 피트니스 센터 가서 제가 하루를 살았었어요. 아침 일찍 가서 이제 보통 피트니스 센터 가면 무료 수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뭐 2가지 정도 하다 보면 훌쩍 2시간 가고요. 뭐 덤벨 운동, 뭐 또 일단 이런 뭐 체조 운동,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2가지 수업만 들어도 한 2시간이 훌쩍 가고 그리고 제 아침이라 제가 좀 목이 칼칼해서 제 개인 운동을 또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웨이트 운동 뭐 할애해서 뭐 이것저것 3세트 정도 뭐 종목은 뭐 3가지 정도 하고 이러다 보면 또 1시간 훌쩍 그리고 뭐 러닝머신 이제 기본적으로 제 머리에 있는 생각이 러닝머신을 40분 이상 해야 체지방 연소가 되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유있게 시간을 잡은 거죠. 한 1시간 반 정도 해볼까?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훌쩍. 그러면 벌써 몇 시간이 흘렀어요? 아까 무료 수업, 2가지 수업 2시간, 그리고 근육 운동 1시간. 그럼 3시간, 또 러닝머신 1시간 반. 그러면 토탈 한 4시간 반. 그리고
이제 몸을 또 그 안에 또 찜질방이 있잖아요. 소형 찜질방. 거기서 또 몸을 이제 데워야죠. 그러면 보통 한 5시간 이상 훌쩍. 그리고 샤워하고. 이러다 보면 벌써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갔다 거의 뭐 오후 늦게 이러한 생활을 제가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운동 몸살이 온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이제 의논을 했더니 뭔가 속 시원한 대답을 못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운동을 이제 중단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과한 거는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도 일종의 좀 저 같은 경우는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선에서 운동도 해야지 너무 욕심을 내서 무리하게 하면 몸을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운동을 과하게 하면 피로 물질인 젖산이 몸에 쌓여서 이제 그런다. 이제 그런 말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운동도 또 다이어트도 좀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디 TV에서 전문가가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가 그러더라. 예. 또 누가 그러더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양질의 책을 봐야죠.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식견 있는 저자가 쓴 이런 책을 보고 중심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지혜롭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이렇게 한 달락마다 항상 식생활 문제를 개선하라고 이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34페이지 보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유산소 운동 없이도 살은 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분이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이 체지방 연소를 위한 유일한 운동도 아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유산소 운동 없이도 살은 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초 대사량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얘기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기초 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기초 대사량을 올리기 위해서 보통 근육 운동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근육 운동을 나름대로 많이 해봤었는데 여자들은 보통 이제 근육 만들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덤벨 운동 많이 하고 해도 근육이 뭐 인바디에 보면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고객으로 오신 분한테 그분이 이제 뭐 바디빌더 이런 대회 나가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남자분이셨는데 여자들은 왜 이렇게 근육이 안 생기냐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예를 들어서 뭐 불과 한두 달만 뭐 닭가슴살 먹고 이렇게 열심히 근육 운동을 해주면 근육이 생기는데 여자들은 보통 1년 이상은 해야 이제 근육이 생길까 말까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아무튼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 37페이지에도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기초 대사량이 40%를 근육이 그리고 60%를 내장이 담당했다고 알려졌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장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근육 양을 늘려서 기초 대사량을 이제 증가시킬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근육 운동을 많이 했고, 특히 나이 드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갱년기가 되면 근육이 우리 몸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도 우리가 10년마다 근육이 우리 몸에서 3kg가 저절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 운동, 즉 근육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정 내 몸무게를 감량한 다음에
근육 운동을 해야 되겠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37페이지 책에 보면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기초대사량 40%를 근육, 60%를 내장 이렇게 알려졌었대요. 과거에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을 40%를 차지한다던 근육의 비중이 겨우 18%밖에 안 된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대요. 그에 반해서 내장의 비중은 대사량의 8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간과 뇌, 심장 같은 내장에 의한 대사가 기초대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육의 비중은 겨우 1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간간의 신장, 내장에 의한 대사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또 다른 방향에서 우리 몸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또 1kg의 근육을 만들려면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대요. 예를 들어서 남자분 같은 경우도 노련한 보디빌더조차도 순수 근육량을 1kg에서 2kg 늘리는데 거의 1년이 걸린대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근육량을 힘들게 늘려도 기초 대사량은 하루에 거의 15에서 45kcal 정도만 증가할 뿐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육의 양을 늘려서 기초 대사를 겨우 수십 킬로칼로리 더하는 것은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근육보다는 대사의 80%를 차지하는 내장 기능을 높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칼로리를 고려한 식사법은 시간적, 체력적,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네. 그리고 그러므로 근육을 만들어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면 살을 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길 바란다. 제가 왜 시계를 봤냐면요. 제가 10시에 예약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 체크하느라고 시계를 잠깐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근육을 만들어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면 살을 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길 바란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고집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 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근육 운동, 특히 근력 운동으로 기초 대사량을 높여서 체지방을 연소하고 또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대로 이제 실천하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봤대요. 트레이너시니까 그죠? 수도 없이 봤대요. 그래서 처음에 언급하듯이 또 다시 강조하는 게 살이 찌는 원인이 대부분 잘못된 식생활에 있다는 거죠. 네. 아마 이 식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이 계속 국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식생활 개선, 식생활 개선, 식생활을 개선하라. 네. 그러니까 이런 스포츠계에서 트레이너였고 필라테스 강사였고 또 물리치료사였고 뭐 미용 교정 전문가였고 전문 바디 메이커고 또 일본에서 수많은 영화배우 탤런트, 탑스타, 패션 모델을 이제 고객으로 하시는 이런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아무리 뭐 학원에서 테크닉을 익힌다 하더라도 실전에서 내가 고객들을 케어하고 그분을 직접 접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머리에 든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전에서 살이 찐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이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노하우가 있겠어요. 그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살이 안 빠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식생활을 개선시켜서 했더니 이런 좋은 효과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이분의 얘기가.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책 41페이지에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헬스업계에서 몸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운동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신대요. 저도 별로 운동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네. 이게 요즘 제가 좀 몸이 좀 가벼워졌으니까 이제 틈날 때 뭐 일주일에 처음에는 이제 매일 운동 뭐 이렇게 산책로를 이제 그냥 이어폰 꽂고 이제 걷는 거죠. 처음에는 30분 뭐 그 다음에 뭐 1시간 또 그 다음 2시간 4시간 이렇게 걸어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바빠서 샵에 일로 바빠서 이렇게 많이 걷지는 못하고요. 또 예약이 없으면 또 한번 걸어야죠. 그래서 이분도 운동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요. 예. 그리고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시네요. 나 같은 사람들은 무거운 근력 운동 기구를 들어 스스로를 극한의 상태로 내몰거나 똑같은 경치 앞에서 햄스터처럼 러닝머신을 달리는 비생산적인 활동에 일말의 즐거움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극한의 상태로 무거운 근력 운동, 그 여자분들, 아니 남자분들 굉장히 무거운 거 드시잖아요. 그러다가 다치시는 분들 많고, 저희 샵에 오시는 분들도 그래요. 가끔 남자분들은 뭐 자전거, 뭐 산악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셔갖고 다치셔서 오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하다가 다치신 분도 간간히 있으시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운동을 저처럼 운동을 싫어하는 분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시간 내서 어디 뭐 센터 등록을 해서 운동하는 거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닝머신을 렌탈 했었거든요. 러닝머신을 한 3개월 렌탈 했었는데 제가 3개월을 다 운동을 했을까요? 아니요. 답은 아니에요. 한 달 정도 했을까? 그리고 2달은 그냥 놀렸다가 다시 반납했거든요. 예, 굉장히 지겹더라고요. 뭐 TV 보면서 뭐 영화 봐가면서 제가 뭐 보고 싶었던 유튜브 영상 이런 게 봐가면서 했는데도 지겨워서 예, 못하겠더라고요. 뭐 대부분 다들 그러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뭐 다 렌탈 했다가 결과적으로 뭐 거의 옷걸이가 되고 뭐 빨래 건조대로 변하고, 예,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이번 44페이지 보면 또 식사 얘기가 나옵니다. 다이어트의 성공 비결은 결과적으로 식사 조절이다 라고. 그리고 운동선수도 운동으로는 살을 못 뺀다. 네. 그리고 요점 정리를 해주고 계시고요. 단언컨대 비만의 원인은 가식. 운동에 의존하면 요요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유산소 운동은 다이어트 효과가 없다. 다이어트가 목적인 운동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또 정리를,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위험하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만약에 설탕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갑자기 당을 끊으며 운동하고 다이어트 한다고 당을 끊으며 금단 증세가 나타나 심각한 권태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걸 어렵게 만약에 극복을 해도 대부분 2개월 전으로 다이어트를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요요 현상. 이렇게 되면 결국 혈당치의 진폭만 더 키우는 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오래 하면 허혈성 뇌졸중 또는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GI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라고 그러시네요. 그리고 가능하면 식습관에서 영양소를 자연의 형태로 섭취를 하래요. 자연의 형태.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생식, 화식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뭐 제가 다른 책에서도 소개해 드리겠지만 효소는 열에 굉장히 민감하고 약하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세포가 살아 숨쉬려면 효소가 필요한데 효소는 아까 말했잖아요. 열에 굉장히 이제 민감해서 아무리 좋은 자연식을 내가 열에 가해서 뭐 이렇게 먹었을 때는 사실 그게 효소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는 좋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이런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또 다른 책에서 또 다뤄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해 드릴 게 농축 한원 주스는 탄산 음료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보통 이제 우리가 간편하게 싸게 먹을 수 있는 뭐 마트나 시중에서 주스는 뭐 탄산 음료가 아니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뭐 하고 가볍게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어차피 공장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안전하게 안심을 하고 먹어도 될 것인가 저 머릿속에 퀘스천 마크를 좀 새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책 79페이지에서는 농축 한원 주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과당은 포도당보다 혈당이 잘 오르지 않아서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그것은 생과일로 섭취할 경우에 한해서다. 이때 식이섬유소도 동시에 섭취하기 때문에 과당이 과잉 섭취될 염려가 없다. 그러나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소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과당도 많아서 결국 혈당치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주스를 당장 끊으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야채 주스나 과일 주스는 탄산 음료와 마찬가지로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두었으면 한다. 그리고 집에서 믹서 등으로 갈아 만든 주스는 전혀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약간 맛이 없는 사과 있잖아요. 사과를 샀는데 내가 잘못 샀어. 인터넷으로. 그러면 그냥 생으로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냥 믹서기로 이제 갈아서 먹었죠. 그래서 저도 아까 이 앞부분을 보면서 살짝 염려했는데 이 뒷부분에 저를 좀 안심시켜 주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고른 야채와 당질이 적은 과일을 갈아서 바로 마시면 영양소가 파괴가 되지 않는데요. 이것이 천연 과일을 섭취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뭐 이 책을 전부 뭐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요 정도로 소개해 드려도 또 나머지 이제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이 또 개인적으로 사서 책을 보시면 더 디테일하게 배우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3개월 만에 몸을 만들었어. 체중을 뺐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몸무게를 거의 저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거든요. 제가 계속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 집에 식탁 위에 있는 그냥 뭐 이렇게 도표처럼 그리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썼어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매일도 아니고 뭐 며칠 한번 이렇게 썼는데 저는 한 11.3kg가 4개월 만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 사진을 보면 여기 이 사진이 작년 5월 사진이잖아. 이때가 아마 제 생각에 이때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제가 체중을 재진 않았는데 제 예전 체중 알고 있던 체중과 몸을 비교했을 때 이때가 아마 제 생각에 2-3kg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때 몸무게가 한 66kg 정도 감량이 된 거죠.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볼까요? 83 빼기 66은
거의 한 17kg, 17kg 감량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고객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요요가 안 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 5월이니까 거의 뭐 1년도 넘었잖아요. 그죠?